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성인 허리 높이까지 채운 커다란 쓰레기 봉투들 많이 보시죠?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데요. 무게가 많게는 50kg이 넘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봇대마다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들. 환경미화원들이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온 힘을 다해 수거차에 싣습니다. 봉투 용량을 훨씬 넘긴 쓰레기는 두 사람이 들기조차 벅찹니다.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과일 같은 음식물 찌꺼기부터 양주병과 음료캔 등 분리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 쓰레기까지 마구 들어 있습니다. 봉지 자체가 크니까 최소 20kg 이상, 30kg는 기본이고요. 그 사이에 또 아무래도 깨진 병이나 이쑤시개라든지 그런 뾰족한 것들이 있으면.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가운데 15%가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다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를 25kg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몸에 밀착해서 들어야 되거나 또 상단이 좀 높으니까 이만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나 팔 이런 쪽이 좀 많이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그 순간 같지 않은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근 대구 8개 구군에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애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판매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2017년 한 해 380만 개로 전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의 20%를 넘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든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양심을 저버리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미화원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엄태항 봉화 군수와 일가의 태양광 부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봉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봉화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을 거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관련 질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엄태항 봉화군수 일가 소유 부지에 지난 9월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봉화군이 옹벽을 세우는 응급 복구 공사를 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다뤄졌습니다. 새마을 일자리 경제과는 재난 상황에 쓸 수 있는 재난 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일가 소유의 부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기금 성격의 예산을 썼습니다. 건설과는 응급복구비나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이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새마을과에는 어떤 기금으로 이걸 이 사업비로 하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새복구를 지금 새마을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또 봉화군이 봉화군수 일가가 소유한 부지에 소규모 수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정인 땅에 늘병이 농로 확포장 공사, 문수로 확포장 공사 3억, 4억.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소규모 수건 사업은 수억짜리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무리한 사업을 여기도 지명을 했어요. 봉화군 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군수의 태양광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가 거셉니다. 봉화 군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군의원 대부분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군의원들이 좀 제대로 좀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각종 태양광 특혜 의혹에 대해 군수의 해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북교육청 정보센터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5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대구 동구 백안동의 한 목공의 작업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120제곱미터가 불에 타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구 크리스마스 페어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파는 전국의 300여 개 업체들이 크리스마스 소품과 인테리어 용품, 선물 용품 등을 전시 판매합니다. 아이를 위한 완구와 교육용품 전시장도 있고 대형 트리를 이용한 포토존과 미니 음악회 등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해 올해 고인이 된 공무원이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고 정규열 씨의 유족은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유산을 의미 있게 쓰려고 성금 1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들어서 롯데쇼핑타운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주차장과 판매시설의 위치를 바꿔 제출한 롯데쇼핑타운의 설계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롯데는 소방심의와 건축 허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롯데쇼핑타운은 5천억 원을 들여 짓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쇼핑센터로 2022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 제보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범인 목소리 공개 수배 코너에 들어가면 현재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2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목소리를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인 검거에 성공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